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제 나이가 서른이 되도록 아직 결혼을 못했네요. 저도 어릴 때는 20대 중반쯤 되면 시집을 가겠거니 했는데 세상 일은 정말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작년 봄에 저도 5월에 신부가 될 뻔했다가 파혼을 하게 된 사연 때문입니다. 제 예비 신랑은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남자였어요. 저랑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했던 우리는 서로 공감대도 좋아서 잘 맞았고 통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남자친구 일이 사실 회사만 달랐을 뿐이지 비슷한 업무에 부서도 비슷했던지라 어떤 식으로 대충 회사가 흘러가는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주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모르고 지냈나 싶을 정도로 첫 만남 이후로 정말 매일같이 남자친구와 붙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사귀었을까요? 저희 집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점점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저의 큰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말하기를 연애는 굳이 오래 해서 좋을 것 없다고, 너희 큰오빠가 이제 결혼했으니 너도 더 혼기가 차기 전에 시집을 보내고 싶다는 말을 저는 이 사실을 예비신랑에게 말을 하였고 예비신랑이 참으로 난감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자기 집이 사실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번 연도에 결혼을 하면 운이 좋지 않다고, 아무래도 자기 집에서도 결혼을 언제 할 거냐고 말도 나왔고, 그래서 자주 가던 점쟁이한테 갔더니 이번 연도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다들 뜯어 말렸다고, 자기도 물론 빨리 결혼하고 싶지만 굳이 찜찜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내년 5월 봄에 하자고 말하더군요. 저는 좀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다들 우리가 부모가 되는 줄 알고 축하한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도 저희는 곧 결혼할 사이처럼 여겨지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제 착각이었고 제 실수라고 후회를 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예비 신랑이 어느 날 저에게 정식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기에 남자친구에게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서 나한테 이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어차피 지금부터 결혼식을 미리 준비해도 내년 5월은 되어야 하니까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 자기의 마음이 조금 더 뭔가 준비되지 않겠냐고 말하던 예비 신랑을 보면서 저는 철석같이 그 남자가 이제 제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둘은 결혼 박람회도 몇 번 다녀와 보고 여러 업체에서 상담도 받고 가격도 비교하고 했습니다. 진짜 결혼한다는 생각이 들자 준비할 일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시댁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가면서 겨우 맞춰나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희 둘 다 하는 일이 같다고 했는데 사실 그 때문에 회사에서 출장이 꽤나 있는 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방에 당일치기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1박 2일로 가기도 하거든요. 또 가끔은 해외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가는 이유는 진짜 드물기는 한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에서 3번 사이로 4박 5일이나 9박 10일 코스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예비 신랑이 9박 10일짜리 해외 출장에 잡혔다고 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회사의 경우는 결혼식 때문에 국내에서 크게 벗어나야 할 상황이 생기면 회사에서 배려 차원으로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은 봐주는데 이 시기에 혼자 10일이나 해외로 나가버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서로 회사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사에서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나보고 갔다 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냐면서 저한테 결혼에 관련된 준비를 맡기고는 남자친구는 10일간의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없지 않아 섭섭한 마음도 많겠지만 그래도 힘들게 멀리까지 가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짜증을 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수고했다고, 그리고 자기 없는 동안 결혼 관련된 준비 같은 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는 아주 귀찮은 듯이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시큰둥하게 알겠다고 하더군요. 반응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갑자기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아, 뭐 네가 알아서 했겠지.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 왜? 라고 하길래 저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결혼하기 싫으면 때려치우라고. 누가 보면 나 혼자만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너는 하기 싫은데 마치 내가 억지로 하자는 것 같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한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달래더군요. 순간 저는 남자친구의 행동을 보고 정이 확 떨어지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결혼식 준비는 다 해놨고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았던 상태라서 모든 것을 물으기에는 너무 컸어요. 그렇게 넘어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친정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서 저도 먹고 예비 신랑한테 가져다 주라고 해서 예비 신랑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들고 가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남자친구는 난감한 기색으로 오늘 야근이니까 집에다가 그냥 넣어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더니 냉장고나 TV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왕 오게 된 김에 집 청소를 싹 해두기로 했습니다. 밀린 빨래도 하고 방에 널브러진 각종 고지서들을 정리하는데 서류를 한가득 모은 파일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려고 했는데 정리하는 과정 중에 몇 장의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무심코 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서류를 보게 된 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날라온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그것도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하더군요. 내용을 읽어보니 이 인간이 유부녀랑 놀아나다가 유부녀 남편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관련 파일들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소 관련해서 변론 자료들을 모아놓은 서류들이 있었고 서류를 더욱 자세히 파헤쳐보니 이 인간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유부녀를 꼬드겨서 한 가정을 이미 파괴시킨 인간이었습니다. 그 유부녀는 무려 애가 둘이나 딸려 있고요. 저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계속하다가 일단 그놈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증거들을 모조리 사진을 찍어도 놓고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소한 것을 다시 원래대로 엎어놓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놈이 돌아오면 제 분노를 못 참을 것 같았지만 그놈 자체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 겁도 순간 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제 손으로 치운 방을 다시 제 손으로 지저분하게 만들고 냉장고만 치우고 간다고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자 자기 이제 회사에서 퇴근을 해서 급하게 집으로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따뜻하게 보였을 그가 이제는 예비신랑 방에서 서류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그 문자가 저한테 소름이 끼치는지 마치 집에 계속 있었으면 제가 혹시나 모든 정체를 알게 된 걸 눈치챌까봐 문득 겁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 예비신랑에게 괜찮다고 사실 내일 아침 과장님이 시킨 일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문자를 보내고는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렇게 일단 집에 돌아가서 더욱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가관이더군요. 예비신랑은 상간녀 남편한테 그렇게 고소를 먹고 위자료를 물어주고도 둘은 또 바람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랑 사귀면서 결혼 준비하면서요. 그러면서 점쟁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번 연도 운이 안 좋으네 하면서 결혼을 미룬 이유도 사실 그 유부녀와 결혼한다고 할 때 집안에서는 반대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한 게 바로 저였던 겁니다. 그 이후 저랑 만나면서도 그 유부녀랑 계속 만나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유부녀에게 계속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유부녀가 하도 난리를 쳐서 저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결혼식을 미뤘던 거였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유부녀도 결혼하고 왔으니 자기도 결혼하고 와야 부모님이 허락해 줄 거라고 했다는데 진짜 알게 되면 알수록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결혼을 미룬 거였고 예비시댁에서는 남자친구가 유부녀를 아직 못 잊었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저와 결혼을 하면 마음을 접을 줄 알고 결혼을 그저 계속 밀어붙였던 거였습니다.
그해 마지못해 결국은 저와 결혼한다는 놈이 바로 이 인간이었고 그 유부녀는 이혼하고 그 새끼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이상해서 회사에 알아봤는데 역시 해외 출장도 없던 일이었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9박 10일 출장을 간다는 것도 사실은 결혼한다고 말했다가 화가 난 유부녀를 달랜다고 둘이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과 증거를 모두 들은 상태에서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예비시댁을 찾아가서 싹 터뜨렸고 그날 완전 집안이 개판이 되었어요. 예비시댁은 다 정리한 줄 알았다며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자친구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고 그놈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저는 고소를 하기 전에 모든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소리를 질렀고 위자료 겸 해서 지금까지 결혼 준비에 관련해서 들어간 모든 돈을 돌려받고 추가로 2천만 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자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런 사실도 모르고 저런 놈과 결혼이라도 했으면 거기다가 아이까지 생겼으면 어쩔 뻔했냐며 잠시 쪽팔린 것이 대수냐고 평생 당하고 사는 것보다 지금 이러는 게 100배 맞다면서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네요. 선의에서 시작한 그날의 청소가 아니었으면 정말 제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